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3지대 이야기도 좀 짚어보죠.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대로면 민주당 자멸, 이 누가 한 얘기일까요? 이낙연 대표 이야기 살펴보시죠.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 민주당 자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압승, 민주당 참패다. 상식의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라며 이재명 대표가 이 선으로 후퇴하는 거나 불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대로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며 선거 결과를 예상한 건데,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가 집행유예를 받은 업체거든요. 제1당의 경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선관위의 공정한 공개 입찰에서는 탈락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에 사실상 반강제로 추가된 업체이고요. 이번에 하위 10%, 20%가 사실 의정활동으로 보면 누가 보래도 말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박용진, 김영주 이런 분들이 하위 평가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파악을 해보면 상당한 부정 공천의 그런 내막들이 확인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 지나면서 전체의 윤곽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재명 이 막장 공천이 어떤 수준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거고. 이게 상대 정당이 비판하는 것보다 김주영 의원님, 네. 어제까지 동지였던 사람들이 오늘의 적이 되어 비판하는 게 더 날카롭군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낙연 대표 비판이나 김종민 의원 비판이 앞서 들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더 매섭게 비판합니다. 더 아프죠, 사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도 국민의힘이 있다가 내부에서 가혹하게 비판하다가 여전사로 영입된 거잖아요. 사실 복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비판하는 게 더 아플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김종민 의원도 그렇고, 특히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거의 민주당과 정치 인생을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총리까지 하셨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더 이제 긴장하고 사실 이 국면을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걱정이고요. 근데 사실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도 경선 안 하고 지금 탈당한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행보를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호남에서 지금 현역들 탈락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경선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감안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소위 이삭 죽기를 하더라도 아마 새로운 미래도 여러 가지 줄타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비판할 수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더 뼈아플 수 있는데, 지금이 아마 요 한 1, 2주가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위기이고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관심이 쏟지는 건 김영주 의원님, 이른바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서 김영주 부의장, 재심도 기각당한 박용진 의원, 김한정 의원, 윤영찬 의원, 양기대 의원 등등등등등등등등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이 아니고 가까운 분들도 상당한데, 이른바 민주당의 현역들이 개혁신당으로 얼마나 많이 옮겨가느냐와 관련돼서 사실 또 국민들은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의 제3지대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이준석 대표하고 갈라섰다라고 하는 부분이 선뜻 그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빅텐트가 순항을 했다면 조금 더 그 빅텐트 입장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 개혁신당으로의 흡입력이 셌을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멈칫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만 양기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낙연 대표하고 관계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김민철 의원 마찬가지로 고향이나 한평이기 때문에 그런 친화력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개인적 친화력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김민주 의원이 바로 이낙연 신당에 간다든지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지고, 이미 저런 분들한테는 과감히 또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영입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그분들 스스로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상태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고, 다만 지금 이제 이낙연 신당이 가질 것은 현역 중에 경선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 광주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비국회의원 출신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경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삭 죽기가 오히려 더 값진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개혁신당 최고위가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공관위원장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개혁신당에 김종인 공관위원장 영입이 된 게 맞는 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내가 거기 왜 가냐라고 최근에 손사래를 쳤는데 묘하게 이낙연 전 대표가 떨어져 나가면서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을 쳐내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 위한 일종의 사전 기획 모의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군요. 그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웬만하면 제3지대 얘기 잘 안 하는데 라고 말하며 운을 떼면서 6억 반납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아요.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당비를 모아서 6억 6천만 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에 국고에 그 6억 6천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진정한 개혁이 뭔지를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진정한 개혁이냐라는 비판인 셈입니다.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조금 사기쳤다라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반박할까요? 궤변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모순적이다라는 겁니다. 과거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이 위성 정당을 냈던 것을 비판하는데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의 대표는 아니었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그때 어디에 계셨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고 공방인데 우리는 의지 있다. 반납할 거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과 저거 반납할 의지 없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삼 변호사님. 아니 반납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계속 국민들한테는 반납하겠다는 하잖아요. 그 아마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관위에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납 규정이 없어요. 선관위에서 받을 수 없어요. 또 기부하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관위의 어떤 보조금 자체는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당 활동이랄지 선거에 쓰일 수 있는 돈이지 어디 기부하라고 준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안 되니까 또 동결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3차까지 간 겁니다. 동결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놔두고 뭐 이자놀이 할 겁니까? 그러니까 또 허은하 전 의원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법을 만들겠다. 법을 만들어서 반납하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보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저 의지가 없다. 그러면 저 정말로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딱 한 번이 하나 있어요. 당을 해체하면 그건 다시 반납을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 재창당하면 반납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데 설사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결론은 당신들은 반납할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이 나는 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뗏목이란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애써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물길을 팠다. 뭐 그런 비유를 자꾸 쓰시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권이라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민주주의 가치를 막고 있는데 그러한 강, 윤석열의 강이 우리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고요. 이 윤석열이라는 강을 넘기 위한 뗏목이지 제 자체는 강은 아닙니다. 3년 뒤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저희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이걸 생각하면 3년은 너무 길다. 모든 법적, 정치적 방안을 동원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자. 이런 취지로 앞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가족 중에 헷갈린다면
한 명은 민주당에 가입하고 다른 가족 한 명은 우리 당의 당원을 가입하라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송을 진행했던 진행자의 발언에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의 중복 가입 질문 많다. 처벌 규정 없고 알 수 없다라며 은근 이중 중복 당원 가입을 언급했어요. 조 전 장관은 별다른 제재 없이 부부 중에 한 분은 우리 당에, 한 분은 민주당에 형제 중 A, B를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자꾸 이제 민주당과 같이 선거 전략을 하려는 조 전 장관의 발언이잖아요. 살벌한 라인업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종북위헌 정당 세력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정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이런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표현했군요. 민주당 공보국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이 여론조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앞서 저희가 김병기 의원의 반박을 소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유 없이 배제하면 오히려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